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초강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치요, 이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자체 방역 조치입니다. 중앙정부의 조치가 아닙니다. 이 점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연말연시 강제 집콕이다. 정부가 3단계를 미루는 사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자체 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신 직원 2번 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올해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난 2월 그리고 6월 회의에서 백신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다. 그리고 문제점 지적했을 땐 일부 참모가 좀 말리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당시에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권, 당신은 백신 시급성이 크지 않았다. 최근에 여권 내에서 이런 설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재활용 수고. 제목이 아래로 갑니다. 그대로 버려진다. 집에서 쓰레기 좀 처리하실 때 보면 분리수거 다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 따로 분리해서 버리시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분리수거한 플라스틱 단계별 생존율, 산더미 물량의 수집 과정에서 46%가 폐기. 일단 절반 가까이가 그냥 쓸모없게 되는 거네요. 분리수거를 했는데. 재활용 불가. 선별 과정에서 35% 퇴출. 남은 것도 최종 공정에서 15% 버려져. 그럼 남는 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뭐가 문제가 좀 있네요. 분리수거하고. 그리고요, 사실은 폐플라스틱 수입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1,650억 연체 쌍용차 기업 회생 신청했다. 11년 만에 또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간 겁니다. 임원 전원 일관 사표다. 자, 경제적 파장, 가능한 좀 어떻게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역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 4가지만 보셔도 이것이 오늘 이슈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영국 봉쇄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났습니다. 확산율이 70%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금 영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영국 봉쇄, 이런 표현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안고 간다. 변창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좀 문제점 제기들이 있었죠. 의혹 제기도 있었고요. 그러나 여당에서는 일단 안고 간다.
청문회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3천만 원 줄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1야당 국회의원 그 부친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6대 4입니다. 고 구하라 씨 상속과 관련해서 부친 쪽 그리고 모친 쪽 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그동안 있었는데 법원의 결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6대 4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입니다. 따로 사는 5인 가족 외식된 벌금,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 집에 같이 사는 5인 가족은 되는 겁니다.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캐디 동반 4인 골프도 안 돼. 왜 그러냐면요, 5인 이상은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해 보니까 골프 하실 때 캐디 포함하면 5인이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5인 가족,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같은 집에 사는 5인 가족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해 볼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창회 집들이 7수년 못합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회사 밖 식당에서 5명 이상이 모여서 식사,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요, 함께 사는 6인 가족은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사 연말 시상식 못 열고요, 대학 입시는 100인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결혼 장례식서 사적 행사 금지. 그렇죠. 뭐 거기 그 어떤 그 이 결혼식 장례식장에 모였는데 또 다른 뭐 이렇게 또 일부가 모여서 뭐 하시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게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뭔가 모임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요. 이게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다 적용되는 그런 약간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인원 제한 3단계는 10명 이상이어서 10명 이상 안 된다는 건데 이거보다 더 강하죠. 그럼 3단계 이상 조치가 되는 겁니다. 연말 친목 모임 최소화 목적입니다. 사적 모임 이외에는 2.5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위반된 당사자 벌금, 식당의 과태료, 예방보단 사후처벌 중점, 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 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비생산 지수가 1.28 정도이고 통계적인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하면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한 1,200명 사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그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대규모 동부구치소나 이런 대규모의 큰 그런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더 그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초과해서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예상, 지금대로라면 다음 주에 하루에 1,200명 이런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현실화되면 안 될 것 같은 예상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기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윤찬 변호사.
두 가지 신문 통해서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행정명령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 설명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행정명령이잖아요. 그럼 위반 시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럼 책임은 어떻게 물게 되는가?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 방법은 그 단속기관에서 알려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 아마도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류 판매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예. 보면 업장의 업주들이 그 확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4명 이상 5명 정도 손님이 오게 되면 예. 그 손님이 올 수 있는 그 가족 관계인지 예. 동거하는 가족 관계 그걸 물어보게 여기 될 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죠. 왜냐하면 같이 사십니까? 따로 사십니까? 뭐 예, 이런 건가요, 그럼? 주민등록증 뒷면에 보면 주소가 좀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주소지가 같게 되면 일단 그 착석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예. 번거로운 것인데 그러네요. 아마도 4인 정도의 식사가 권장되겠지만 어쨌든 예. 5명 이상이 오면 업주로서는 행정처분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법상의 과태료 처분받는 것 이외에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업주가 더 나서서 아마 확인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걸 좀 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기든가 하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손님들도 사실은 훨씬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돼서 300만 원 이하에 예.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도 가급적 안 갈 걸로 보이고 예. 이런 조치는 연말연시의 한시적인 사실은 국민의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 차원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줄 필요가 있고 또 예. 하나는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 긴급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긴급 문자를 통해서 대충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한 번씩 보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 특히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또 일이 좀 번거로워졌네요, 사실은요. 4명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5명, 6명이 같이 오시는데 같이 식사를 하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확인을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그리고요, 방역당국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향후에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지나갔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됐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5명 이상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그런 인원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요. 지금 이게 보면은 수도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내린 명령이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기사도 봤지만 이 두 번째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 보시면 이 뒷부분입니다. 수도권 주민, 지금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에 가서 5명 이상 이렇게 모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걸 차라리 중앙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지 왜 지자체에 맡겼는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중앙정부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 또 집합 제한 업종이 200만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방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먼저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조치인데 수도권이 하면 이 자영업자분들이 타격을 안 받고 중앙정부가 하면은 뭐 타격이 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건데 굳이 지자체가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 줄타기를 잡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확진자의 7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 경기, 인천의 3개 지자체장들이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3단계로 격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는데 지금 3단계로 격상이 안 됐지만은 더 강합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5단계 모임 집합 금지니까 더 강력한 예. 이른바 이제 핀셋 방역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지방으로 원정 갔을 때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행정권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발동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고민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예. 선제적으로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의 자치단체장들이 나섰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을 너무 머뭇거리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상 확보도 조금 늦고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도 좀 투명하게 준비 과정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장기적인 전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따가운 비판 여론도 중앙정부가 새겨 들어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 조건은 충족이 됐잖아요. 그러나 3단계를 갈 경우에 너무나 파장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나서지 않고 지방정부가 일부 조치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핀셋 조치를 하는 상황이다. 고민이 엄청나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조치들이죠. 사실은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요. 자, 국내 상황은 좀 이렇고요. 영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변종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럽 코로나 변종 확산, 지구촌 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보다 전염 속도가 빠르답니다. 빠르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로 좀 더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깁니다. 이렇게 이 전문 용어로 써 있죠. 이 변종인데 이 변종 코로나19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최대 70% 강하다는 점,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알려진 게 없다. 그럼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이 통하냐 이거죠. 이 변종에도 통할 것이냐 아니냐는 거죠. 100% 모릅니다, 지금요. 그 내용입니다.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이미. 백신의 영향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니까 아직 없다. 남아공 변종과는 무등한하다. 그 정경 질병관리청장,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거 발견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정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여기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세인트 판크리스 역입니다. 여기서 기차를 타게 되면요. 지하터널을 통해서 파리까지 연결되는 열차를 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목 보겠습니다. 런던 엑소더스입니다. 런던이 사실상 곧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에 런던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로 넘어가는 경우죠. 그리고 런던 밖으로 다른 영국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 엑소더스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변이 코로나 공포, 인도, 홍콩도 영국의 빗장.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영국에서 넘어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봉쇄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래쪽으로 갑니다. 영국발 항공기 입국 막기로 유럽에서만 최소 20개 국가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있는 도보해협도 막힙니다. 주변 도로, 화물트럭 32km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빠져나가는 화물차들 이런 기차들 모습 트럭들이 좀 늘어선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아무튼 지금 여기도 비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신입니다. 백신이요. 일단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변종에 과연 백신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일단 전문가들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100% 확인 안 되고 있죠. 이번에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당 지도부, 야당과 언론이 백신 공포를 조장. 우리나라 백신이 좀 늦었죠. 그러니까 다른 시작이 됐고 우리는 백신 없이 겨울을 일단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는 맞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야당에서는 뒤늦게 백신 구하면서 국민 안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또 반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백신 공포가 지나치다. 이거 야당 쪽에서 너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만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여당 지도부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야당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칩니다.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안면마비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경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 70% 이상은 안전성 입증이 확인되고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그렇게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를 했고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차 확산을 막으면서 안전한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온 세계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등 지도자들은 백신을 먼저 맞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께서 중대본이 과감히 결정하길 바란다며 뒤로 빠지며 책임을 미루거나 백신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듯한 보도자료를 내보내며 백신 미확보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려고 반소통, 역소통을 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네. 여당 지도부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이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뭐가 안전하지 않아서 당장은 안 하는 게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들린다면 사실 여당 지도부에서 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은 26만 명이 접종해서 6건의 알레르기 반응 예. 사례가 나왔거든요. 일단 공식적으로 부작용 그렇게 사례가 좀 나옵니다. 통계가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오히려 안전성이 높은 그 백신이라는 증명이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백신 접종을 늦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통계 수치를 보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죠. 지금 김태형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의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맞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화이자가 26만 명을 가지고 지금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됐다라고 하기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백신이 수입되는 과정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고요. 지금 야당에서 백신을 왜 빨리 사지 않았냐라고 자꾸 공격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많이 샀어요. 많이 샀습니다. 많이 그때. 샀어요. 그리고 2009년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예. 백신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사가지고 700억을 버리게 만드냐. 그러니까 많이 남았죠. 예. 그때는. 그때 700억을 폐기했거든요. 와. 700억 원어치의 백신을 폐기했거든요. 그때 공격했던 곳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화이자가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예. 야, 왜 화이자 진작 안 샀어? 라고 하는데 과거 2009년에 본인들이 했던 말을 좀 되새겨보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도 근거 없이 백신 확보에 대해서만 공격하지 마시고 예.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예. 무엇이 올바른 태도인지 좀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모여서요. 우리 저기 미국 한번 갑시다. 가서 제약회사 한번 만나고 옵시다. 우리가 가서 부탁도 좀 하고 사정도 좀 하고 설명도 하고 할 때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랬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보고 지금 가방 싸가지고 빨리 미국 가서 백신 구해 와라라고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은 못 갑니까? 같이 가셔도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주문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같이 가자고요. 뭔가 사실은 결과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요. 네. 결과가 지금요. 자, 이종근 평론가. 이종근 평론가께 이 질문 드릴게요. 이 제목입니다. 야당, 백신 공포 조장. 약간 이런 여당 나와서 나오는 약간 불만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염병 재난은요. 네. 다른 어떤 재난,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또는
쓰나미라든지 이런 재난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예. 굉장히 지속적이고 확산성이 크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난에 비해서 이런 어떤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재난과 관련해서 사실 매뉴얼 중에 하나가 전염병 재난에 대한 A부터 G를 하나씩 그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통제를 하라. 라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를 사실은 잠재워야 함께 공유하면서 전염병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여 지도부가 공포 조장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제를 하려면 예. 확실한 정보를 줘야 돼요. 즉 정보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불확실한 정보가 소문으로 되고 악성 가짜 뉴스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즉 백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정부가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왜 사실 그 실패를 인정하더라도 정부를 많이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야당 말씀도 하셨지만 6월 이전에 사실 입도 선매를 한 국가들이 쭉 있지만 6월 달 정도 돼서 그것이 백신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 못할 상황도 많습니다.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하신 분이 많죠.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이저나 모더나가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확보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지금부터라도 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보를 주어야만 국민들이 그래 이런 점은 잘못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으면 예. 불확실한 어떤 정보를 아무리 야당과 언론이 이렇게 확대하고 쏟아내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그것이 확산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뭘 못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좀 더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거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일지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정확한 스케줄을 알려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확보해 주세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국민은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정치권만 가면은 이게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고 서로 이게 공방이 좀 오가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인지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느 분들의 그 주장이 예를 들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가지고 백신 확보가 좀 늦었다, 빨리 확보해달라고는 야당의 주장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백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예. 국민들을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봐요. 예. 인정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100명 정도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이 급작스럽게 그렇죠.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다. 확진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상당히 올바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하겠다라고 이런 식의 위정자의 자세가 필요하고 예. 지금 오히려 여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백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변종이 나타났습니다. 변종이요.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